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는 솔로. 자, 3주차인데 이제야 데이트가 이제 나오죠. 지금 이번 기수 분들은 몸살이잖아. 벌써. 몸살이고 뭐 그저 어느 정도 특색도 나오고 하는데 이분들 지금 다 몸살이고 이렇게 사회화 돼가지고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겠어. 그래서 이분들의 인터뷰나 선택 그리고 행동 이런 거는 많이 걸러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의 속마음과 행동 그리고 말 표현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수의 분들의 말이나 이런 거는 여러모로 많이 더 파고들고 또 저 말을 또 너무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번에 멀쩡한 사람 대표 누구야? 영식, 상철. 이 두 사람 멀쩡한 사람 대표잖아요. 둘 다 잘생겼어. 직업도 좋아. 그리고 보면은 말도 이렇게 좀 조용조용해도 말을 막 못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5년, 10년 연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왜 그랬지? 그리고 주변에서 저 정도 분들 있으면 소개팅 엄청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연애를 안 했을까? 그 이유는 나와 좀 결이 맞았으면 좋겠다. 조금, 그 취미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자기의 일상을 바꾸는 걸 그닥 원하지 않아. 그리고 좋은 평범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성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자기의 일상을 막 바꿔가면서까지 어떤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거를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 연애 하려면 할 수는 있지. 근데 밤에 가서 데려다 주고 아침에 오고 그런 건 이제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내 일상을 너무 완전히 바꾸면서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연애를 하려면 이분들의 일상을 어느 정도 존중해 가면서 연애를 해야 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분들이 소극적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게 변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상대적으로 강력해져요. 여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의 여성을 만날 때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순자님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실속이 없을 거다 그 뜻이 아니라 순자님은 굉장히 지금 엄청 좋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지금 뜻대로 안 풀린 좀 안 좋은 상태이거나 어떤 쪽일지 모르겠지만 둘 다 가능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헷갈리게 된 이유가 순자님은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의 장점을 건강 이런 식으로 풀어가 버렸어. 근데 순자님의 성격 자체가 좋게 표현하면 수줍음이 많고 어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게 순자님이 그냥 부끄러워서 GPT가 써준 거 외웠다가 뭐 중간에 뭉텅뭉텅 빼먹고 지금 해서 저런가 아니면 진짜 저거가 포장을 한다고 한 게 저건가 그게 애매한 거지. 지금 영자님은 지금 10년차 컨설턴트에 저렇게 해외파로 잘 나가는 컨설턴트가 돌싱 만나겠어요? 안 만난지. 근데 돌싱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돌싱도 좋아요 라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 대답부터 해줘. 그 다음에 근데 아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 그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일단 단서. 두 번째 영자님하고 순자님하고 얘기했어. 그때 영자님은 지금 계속 영철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순자님은 영철님이 별로야. 그래서 아 영철님 너무 술 잘 마셔서 싫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영자님은 그거에도 맞춰줘. 맞아요 좀 잘 놀 것 같아요. 자기는 계속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이번에 술자리까지 해가지고 4번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영자님은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약간 목소리도 좀 카리스마 있고 살짝 군인 같은 느낌이 들매도 불구하고 영자님은 눈앞의 사람한테 굉장히 맞춰주는 게 그 습관화돼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상대가 일단 원하는 대답을 해줘. 그게 나는 그래서 저게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진 어려서부터 쌓인 건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가 생각을 했는데 직업을 듣고 10년차 컨설턴트면 직업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겠구나. 일단 눈앞에 있는 고객과 이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이제 어떤 마지노선이나 내가 가진 전략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는 것 같으면서 이제 내 표현을 하고 어쨌건 뭐 들어줘서 손해볼 게 아니면 다 들어주는 게 낫거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 어쨌건 사회화가 잘 된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회화가 잘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왜냐면 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냐면 단지 사회화가 잘 된 거랑은 다른 포인트가 영철님이 술을 마시잖아요. 여러분들 영철님 같은 분하고 데이트한다 했을 때 어때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셔야 될까봐 걱정해요? 이 사람이 많이 마시는데 안 마시면 어때? 근데 영자님은 내가 맞춰줘야 되는 생각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영자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영자님의 카리스마 있는 어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엄격함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표현 태도 이런 거를 보고 영자님의 그런 성향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죠. 행동을 계속 이렇게 관찰해서 그 단서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뭐 나한테 나쁠 게 없으면 맞춰주는 것 자체는 좋죠. 훌륭하지.
근데 그래서 영철이 술 마시자고 할 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까 봐 걱정하는 거지. 영자님의 스펙이나 그리고 영자님의 그렇게 당당한 말투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즉답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살짝 위화감이 온 거야. 그러면 그 위화감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다른 단서가 또 있나 또 있나 또 있나 근데 지금 벌써 4개가 쌓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가설로 세워도 되겠지.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맞고.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인 부분과 뭐 원래 성향적인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했던 2가지 케이스가 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영자님이 자기 주장을 잘하고 표현도 잘하긴 하는데 일단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시작이에요.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은 것과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을까봐 내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나한테 좋나 안 좋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은 기분을 나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를 잘라. 그럼 나한테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좋게 해줘야지 이 사람의 기분을.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내가 근데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 나한테. 그럼 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해도 놔둬야 돼.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에게 남의 기분과 내 기분을 동일시하거나 이렇게 맞춰주는 거 상대를 상처 주는 걸 두려워하면 나는 뭐가 문제냐면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를 조종하는 그룹에게 걸려들어요. 원래 가스라이팅을 하는 방식이에요. 나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너는 가해자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죄를 받는 게 마땅해.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상대에게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들기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자기소개 듣고 첫인상 때랑 바뀐 사람 있냐? 영수는 1순위 빼고 5명 전부 동일한 호감으로. 처음에는 1, 2, 3순위로 정해졌었는데 그렇다면 그 1순위는 누구죠? 현숙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영수님은 어제 첫인상으로 누구 선택했다고 했죠? 저는 현숙님이에요. 1순위는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현숙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지금 나, 영수, 영식 일단 3명은 현숙이 맞았어. 하지만 다 회피픽, 안전한 픽을 했죠. 광수는 지금 의지가 굉장하죠. 현숙님이 너무 좋거든. 지금 현숙은 광수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여자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일단 첫 번째. 내가 개그를 치면 웃어주는 사람. 내가 웃겨주고 싶은 사람. 그런 것들이 벌써 지금 광수님 머릿속에서 엄마같이 자상하고 그러면서 지금 벌써 현숙에 대해서 최소 3명이었어. 이게 남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확실히 좀 다르죠. 초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광수님이 막 화려하게 말을 하니까 남자들이 벌써 광수님 너무 말 잘하는데 인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걱정해. 근데 아니면 아예 그냥 막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거나. 근데 여성분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죠. 조금 막 말이 많고 저런 광수님의 어떤 그 노력형 개그보다는 영훈님의 그 적재적소에 치는 개그 이런 거를 조금 더 선호하죠. 그렇게 아까 영수님도 첫인상 선택의 현숙님일 줄이야. 영수, 영식, 광수. 그래서 광수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현숙이랑 이야기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식님은 벌써 광수랑 부딪히면 자신 없는데 괜히 그냥 한번 데이트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멋진 남자라서는 아닌데 가가지고 내가 길을 못 펼 것 같다. 가서 뭐 한마디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현숙님이랑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상철도 아까 자기소개할 때 장기자랑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광수도 인기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광수 씨가 한편으로는 아무도 오지 마세요. 인기 많을 것 같으니까 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고 상철도 평생 직장 번호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광수님이 현숙 좋아하니까 현숙 씨 인기 많네요 라는 그런 뉘앙스였고 상철은 현숙에 대해서 호감이 생겼나? 그래도 어쨌건 지금 처음 알아보려고 했던 정숙을 알아보지 않을 이유는 없는 상태. 근데 상철님하고 정숙님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정숙님이 좀 외향적이고 말도 세고 이런데 또 상철님은 또 좀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차분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받아주고. 그래도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지금 영식님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광수님은 지금 남자들 볼 때마다 이 얘기해. 현숙님한테 엄청 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데이트는 다른 사람이랑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영식님 옆에서 계속 주입식 교육. 자, 현숙님 사람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알겠죠? 첫 데이트 다대일 안 되잖아요? 나는 붙박이로 있을 건데 혹시 다른 분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상철 혹시 모르니까 가서 주입식. 여기도 지금 영어 앉자마자 여기서도 현숙님 엄청 몰릴 것 같은데? 바로 주입. 뭐 영호님이든 상철님이든 여기서 상대를 호응하는. 하긴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워낙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상대를 잘 맞춰줘. 이렇게 말을 또 세게 반박하는 또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소개 막판 장기자랑 그게 너무 셌어. 그래서 광수 씨는 계속해서 응업을 하고 있죠. 첫날의 환상과 둘째 날의 진실. 자기소개 전과 자기소개 후라는 얘기죠. 13명의 솔로 남녀가 모였고 이러면서 첫 데이트 선택 신청하는데 순자 씨는 나 소리 못 지르는데 순자 씨는 자기 장점과 단점이 너무 확실해. 이게 자기 의지가 별로 없고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만 들으면 되게 나쁜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되게 선호하는 남자들이 꽤 있어. 그리고 뭐 어떤 예술적으로든 외모로든 괜찮은 듯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서 그냥 사는. 뭐 싫어도 뭐 그냥 표정으로는 나타나는데 뭐 자기 주장 별로 없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쵸. 부끄러움이 많아서 뭐 그렇겠지. 그래서 신청은 여자, 선택은 남자. 어쨌건 남자들의 선택이죠. 그러면서 영수가 이제 눈치 게임 맞네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건 다대일을 피하자라는 눈치인 거죠. 그래서 경수는 누가 나가는지 우리가 서로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뭐 서로 좀 눈치를 보면서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광수가 다시 한번 마지막 협박인가요? 와, 다대일로 모이면 재밌겠다. 현숙에게 몰린다는 프레임 넣고 여러분들 현숙에게 가면 몰립니다. 다대일 몰립니다. 지금 여기서 다대일로 모이면 재밌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다대일에 대한 생각을 자꾸 넣고 있단 말이죠. 영식 씨도 하하 재밌을까요? 영식 씨 같은 사람한테는 다대일 좀 쥐약이죠. 영식 씨는 이렇게 어디 가서 막 나대고 이런 성격 아니고 딱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성향의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아무리 뭐 게임 기획자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게임이나 뭐 IT 쪽에서 기획자로 있는데 즉흥적이다? 그러면 그 팀은 죽어난다고 봐야 돼.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얘네들한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해가지고 딱 그 기획을 세워가지고 그 기획에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말도 비슷할 거라고. 말에는 이유가 있고 신중하게 뱉는 사람인데 신중한 순간 이미 다대일일 때는 대화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1대1일 때는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말을 하는 게 멋있죠. 진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대일에 지금 영식님은 안 돼. 그래, 여기서 물론 다 서로서로 눈치 게임이고 이래가지고 이미 눈치 봐서 몰릴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미 선택한 후인데 영식님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두세 명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건 확실하게 바뀐 건 영식님 정도긴 하지. 그러니까 다들 눈치 싸움에서 선방했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지금 영호님이 정숙님과 데이트를 하지만 영호 상철 데이트에서 어쨌건 상철 씨가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정숙님하고 영호님은 잘 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영호 씨가 FA 시장이 풀린 셈이 된 거지. 물론 영식님하고 옥수님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지금 다 자유로운 상태긴 하지만 영호님이 지금 가장 자유롭게 됐고 그리고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게 현숙님이고 현숙과 영호는 그렇다면 물론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웃음도 잠시 알 수 없는 웃음도 잠시 알 수 없는 전운. 다들 눈치 게임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겠죠? 첫 번째 영숙님. 지금 현재는 초빙 교수로 있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살아온 분인데 아직 이제 좀 안정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영숙님이 바라는 사람은 영수. 영수고 처음에 너무 밝게 맞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반가웠다.
그런데 영수님을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아주 잠깐 소개팅에서 봤기 때문에 물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수님 귀에 안 들어가길 바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큰 욕심이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인연. 인연 운명. 이런 거 위험한데. 그리고 사촌 누나를 만나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인연인데 영숙님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 100명과 소개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까지 희박하고 운명적이고 인연인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대화해보고 싶을 정도로 보통 인연이 아닌 느낌. 영숙님 말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영숙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저게 조금 그렇게 좋게는 안 느껴져요. 거절했거나 안 된 건 이유가 있는데 다시 만난다고 한들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뭐 영수님은 좀 두고 봐야죠. 영수님은 어떤 성격일지. 그래서 영숙 씨가 외로워하고요. 그리고 영수가 슬로우 모션으로. 이번에 영숙 씨가 힌트를 줬네. 처음에 나가실 때 자체 슬로우를 걸어서 가능하면 롱코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놀러 나온 영수.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추운데. 그러니까 영숙님이 말을 아는 건 영수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거잖아. 근데 물론 데이트를 봐야 돼요. 데이트 때 뭐 다른 얘기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얘기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못 나눠본 것 같아서 얘기도 많이 해보자. 바이올린도 너무 멋있었다. 근데 이제 영숙은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고 겸손하게 순자라는 프로 앞에서 약간 주름 잡은 느낌이니까 좀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이올린 인상적이었어요. 멋있었어.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첫인상도 괜찮았고 그쪽 캐리어를 끌어주던 영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수님이 되게 심약해 보이고 추위에서 벌벌 떠는 모습들을 보여서 되게 여리여리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쨌건 영수님은 심지가 약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무관심한 게 강해서 어느 순간에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 사람 같아. 영수님이 근데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고 교수생활을 뭐 10년을 넘게 하셨는데 차가운 그런 본성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 또 여기서 현숙님을 선택하지 않고 영숙님을 선택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전략적으로 나도 다대일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데이트에서 대화를 좀 더 해보고 싶다. 여기서도 영숙님이 너무 추워하고 있으니까 영숙님이 핫팩을 전달해주죠. 영숙님은 성격이 절대 약하거나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와서 하는 행동만 봐도. 이분들이 워낙 또 좀 자기 몸들을 많이 사리고 좀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영숙님도 그건 마찬가지기는 해요. 영숙님도 자기가 아마 미술로 유학을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서 미술을 복수전공하면서 미술에 관련된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미술계에 몸을 담기 위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실은 누군가는 되게 불안할 수도 있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영숙님도 심지가 강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영숙 씨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뭐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일 거고 영숙님이 핫팩 본인 거 핫팩 주고 영수 씨가 걱정하니까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이런 거 좋아.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영수는 추우면 또 추운 거야. 영숙 씨도 이게 좋은 것 같아. 추워? 핫팩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러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냐? 라는 거에 들렸어요. 영숙님 목소리가 조금 작긴 했어요. 영수님도 뭐 상당히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성향이죠. 영숙 씨는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대. 몸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슬로우였을 수 있다. 영숙님은 지금 운명, 인연 여기에 지금 약간 빠졌죠. 근데 또 사랑은 시작이 착각이었다 한들 시작되면 사랑이지. 그래서 코트를 딱 입고 딱 급하게 나오는 영수의 모습. 그 장면이 되게 슬로우 모션처럼. 영숙 시점에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눈에 콩깍지가 이제 슬슬 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숙 시점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빠져가고 있지. 그래서 그 장면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버린. 큰일 났군요. 큰일 났어요. 너무 특별한 케이스라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요. 의미 부여라는 프레임에 갇혔군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너무 신기하고 저희가 다 신기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출연자들 다 얘기하고 지금 인터뷰에서도 지금 방금 밖에서 인터뷰 안에서 인터뷰 여기서도 다 얘기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영수님 귀에 안 들어가길 바라면 안 되고 지금 아니 뭐 재밌는데 굉장히 해프닝이고 재밌는데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영숙님은 그 지역의 전문직 사람들 본인 말로는 법조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뭐 영수님 같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법조인에 준하는 전문직 분들을 100명을 만나본 것 같으니 그렇다면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넓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결혼 정년기의 전문직이라는 풀 자체는 또 그렇게 또 엄청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어쨌건 영숙님의 사랑이 살짝 시작되는 것 같고요. 걱정이 되는 포인트죠. 근데 또 이렇게 혼자 사랑이 커져서 이게 적극적으로 되고 상대에게 어떤 절실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니까. 두 번째 정숙님. 하얀 눈 속에서 빨간 코트라니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정숙님은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의상도 그렇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핫핑크 차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정숙님은 상철. 02라는 숫자가 보여지는 거에서 좀 낫다고 생각을 하니 02와 그리고 나은 곳에 옆에 있다라는 식으로 나은 곳의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숙님은 좀 보여지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은평구는 은평구 토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정숙님은 영호님하고 만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영호님은 02에 안 살잖아요. 당장 거기서부터 이제 정숙님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좀 힘들죠. 상철님은 똑같은 02고 은평구 토박이니까 정숙님은 좀 더 상철님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어쨌건 다른 뭐 상철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영훈님을 선택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영호와 상철이고요. 정식으로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영훈님한테는 어제 했고 초연 선택도 했으니까 이제는 상철한테도 내 마음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지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겠다는 그림. 근데 여기서 정숙 씨도 이제 빨리 좀 자기 내면에 솔직하게 접근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하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정숙 씨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 정숙님도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남자들 마음 이렇게 잡으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남자들이 잘 못하는 거죠. 어쨌건 그런 사람들인 걸 못하겠어. 그래서 정숙님은 지금 뭐 47대 53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영호는 그냥 아니다. 03이 안 돼. 02. 확실하게 하고 0대 100 그냥 가야 돼. 안 되는 거에 괜히 해가지고 저울질하고 이러다가 나 나빠요.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냥 빨리 안 될 건 안 되고 포기할 거 포기해서 빨리 지금 좁혀가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정숙 씨 엄청 춥고 따뜻한 데로 데이트하러 가자. 그래서 뚜렷하게 들려오는 정숙의 목소리. 상철님이 먼저 나왔어요. 첫 인상 선택에 이어 첫 데이트로 정숙. 상철 씨 오자마자 핫팩도 건네주고요. 둘 다 핫팩을 건네주려고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철은 핫팩을 꼭 건네주고 싶어서 살짝 더 빠르게 나왔군요. 영우는 인천시청 7급 공무원.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죠. 안정적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당장 받는 월급 자체가 적다고 이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연금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혜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좀 아껴가면서 그런 혜택 같은 거 받아가면서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당장 손에 떨어지는 돈이 적으니까 이건 안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 그 안정성과 그 내가 퇴직하고 나서의 삶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급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그 퇴직하고 나서의 어떤 환경을 구축하기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것도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좋은 직업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영훈님도 나왔네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실속은 완전 정숙님이죠. 남자가 7명이다 보니까 이 고독자자가 없었어요.
영훈님은 근데 인터뷰에서 자기는 뭐 결혼이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는 뭐 결혼이 급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더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숙님은 뭐 원하는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빨리 가고 싶지. 그 영호는 첫인상으로 정숙에게 호감을 표현을 했는데 같이 눈 보러 가자고 했던 거. 그게 나름대로 첫인상 표현했고 저한테 호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눈 보러 가자는 말에는 지금 꽂힌 사람이 한 명 또 있는데 순자님이 이 대사를 보고 영호님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숙님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한테 호감이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1대1 데이트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지 생각했는데 상철. 근데 영호님도 보면 여럿이 있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스몰 토크도 잘하고 호인인데 말도 재치 있는 호인인데 1대1 대화에서는 뭐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건지 아니면 좀 말을 조심하는 건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원래 영훈님 이 화법 자체가 막 나서서 리드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운동화 신고 있는데 상철님이 먼저 갔죠. 영훈님이 이제 먼지를 왔는데 상철님은 핫팩을 줘야 되니까 혹시라도 핫팩 전달이 늦을까봐 영철은 좀 원래 텀 두고 살짝 나가야 되는다고 방송 걱정을 해주고 있네요. 상철님이 먼저 갔죠. 뭐 영훈님은 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훈님은 기본적으로 눈치가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일 환경적으로도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봐도. 그래서 정숙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그렇게 호감이 크지 않구나 정도는 캐치를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굳은 결심, 긴장감. 저랑 같은 마음이겠죠. 이분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보고 나의 매력을 어필하겠다. 상철은 2대1을 각오하고 있었대요. 짧게 대화를 했고 이제는 또 길게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정숙님은 지금 이번 기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남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숙님 얼굴 봤죠. 마침 동시에 찾아와준 마음속 두 남자 영호와 상철. 보통 낯설 보면 이게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근데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더 띄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두 분 다 직진해 주는 거니까 약간 행운인 거 아닐까? 근데 이 행운을 잘 누리려면 이 행운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선택해야 돼. 그래서 두 분에게 감동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정숙님까지 선택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순자님. 순자님은 가까운 사이가 된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순자님이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라는 게 좀 싫을 수 있죠. 순자 씨의 남편 입장에서 순자 씨의 가족의 범위가 나와 순자, 자식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순자 씨의 가족의 범위가 순자, 순자 씨 엄마, 순자 씨 자식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괴로운데 뭐 그거는 뭐 순자 씨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순자 씨는 첼리스트고 순자 씨는 영시선 또 영철님을 바라고 있군요. 근데 순자 씨가 영철님을 선택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의아한 포인트기도 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순자님은 영철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영자님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순자님은 전문직을 원해서 여기에 출연한 사람으로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전문직스럽지 않고 본인이 선호하지 않았던 영철님을 선택한다는 건 이거는 약간 회피픽이 아닌가. 만났을 때 긴장되고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편한 상대를 고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영철님이 같은 프리랜서고 지금 예술 쪽이니까 그냥 가서 대화하고 싶은 거야. 알아보고 이 사람이랑 잘해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가서 대화 좀 하고 좀 긴장도 좀 풀고 그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순자님 마인드 자체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순자님이 영자님한테 그랬거든.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된다 그러면서 영철님 좀 그렇다고 했거든. 물론 키 크면 좋지. 키 크면 멋있고 그렇지. 그런데 프리랜서에다가 예술 쪽에다가 대화하려고 저렇게 선택했다고 하면 반항일 수도 있는데 반항이라고 하면 순자 씨는 결국 엄마 프레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에 복종이든 엄마 말에 반항이든 이건 엄마 프레임이야. 제가 아까도 실은 다른 거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애초에 내가 엄마가 누구를 원하든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야. 근데 애초에 반항 피기라면 그것도 벗어나지 못한 거지. 영철님이 돈 많이 번다고 안 했는데? 영철님은 3시간 일하고 남들 버는 만큼 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논다는 거지 많이 번다는 건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말씀하셨겠지만 근데 그 말만 봤을 때는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거, 부모님한테 복종하는 거 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 아직 어른의 생각, 사고방식은 아니죠. 근데 순자님이 지금 같은 프리랜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보고 다닌 거 아니잖아요. 예술에다가 프리랜서. 그러니까 순자 씨는 어쩌면 가장 배제했어야 될,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선택을 했어. 물론 영철 씨가 외모가 훌륭하죠. 그래서 그냥 외모만 보고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와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농담하고 이렇게 장난해주는 것 때문에 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순자 씨는 만약 근데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한다면 결혼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순자 씨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고 자기 주장도 확실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해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선호하는 편한 대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지. 내가 선호하는 사람,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엄마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르면 엄마가 만나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 주눅 들어. 이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할 것 같고 또 대화도 잘 안 되고 순자 씨가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철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순자 씨가 지금 자신이 없다. 혹은 제대로 선택을 지금 여전히 못하고 있다. 나가가지고 아무 대화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올까봐 수줍으니까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 두려워해서 뭐 어떡해. 지금 본인이 괜찮은 사람 만날 사람 만나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면서 어필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잘 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냥 대화할 게 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대화할 게 없겠지? 아 나중에 친해지고 하지 뭐. 일단 대화할 게 있는 사람이랑 하자. 이런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 안 돼. 뭐 순자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엉뚱한 매력이 있던데 광수님이 계속 나가세요 여러분 나가세요. 그때 경수님이 진짜 나왔죠. 79년생 경수님. 자기 관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된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경수님은 재밌게 해준다면서요? 순자님이 뭐 노력해 볼게요. 경수님의 표현대로 경수님은 순자님을 백치미라고 표현했고 허당 순자라고 호를 지어줬죠. 그러면서 경수님은 순자님의 어떤 장점을 본 거고. 그래서 춥죠? 순자 이 정도는 하고 끝나. 춥죠? 이렇게 순자 씨에게 이제 핫팩을 전달해 주고요. 춥죠? 겨울인데 춥지.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순자님이랑 둘이 대화를 못 해봐서 뭐 그럼 경수님 둘이 대화를 뭐 해본 거는 지금 현숙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자님 맨날 여자분들이랑 수다 떨더라고요. 화면에는 이게 디테일하게 안 나왔지만 순자님이 남녀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도 남자들이랑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에 대꾸를 하거나 이러질 않나 봐요. 뭐 그게 만약 순자님이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둘이서 연인이 된 상태라면 저런 속성들은 질투심이 많은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이 사람은 다른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아. 다른 남자랑 눈도 안 마주쳐. 그러면 질투심이 많고 소유욕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 입장에서는 순자님은 굉장히 좋은 배우자나 애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순자님 매력 있어요. 아까 여자방에 갔을 때도 보니까 좀 허당기도 있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너나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뭐 숙기랑 의지, 개념, 숙기는 일단 없고. 그래서 공대 출신인 본인과는 다른 분야인 예술하는 첼리스트 순자. 경수님은 이렇게 보면 제가 또 공돌이잖아요. 그 공돌이들 중에는 진짜 얼굴 멀쩡하고 남자들이랑 있을 때 말도 잘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여자들 앞에만 가면은 얘가 좀 이상해져. 근데 지금 나이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들 앞에 갔을 때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자들이랑 놀 때랑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놀 때는 좀 다르거든요. 어버버버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경험을 하다 보면 바뀌어요. 근데 이건 어버버버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 진짜 괜찮거든. 그러니까 경수님도 약간 그과 같아요. 약간의 인정 욕구가 있고 약간의 그 라떼는 포스가 있는데 약간 자기의 어필하는 그런 포스가 있기는 있고 말을 잘 못 듣고 약간 그런 박찬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경수 씨의 그런 면만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순자 씨랑 경수 씨 데이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자 컨설턴트 영자죠. 영자가 바라는 사람은 영철. 여전히 영철이에요. 어제까지 외모를 알았고 오늘은 백그라운드를 알았고 이제는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다. 참 영자님도 이제 아직 시작이니까 영자 씨가 외로워하고 있군요. 같이 놀자고. 영철 씨 웃음이 바로 터져. 근데 영자 씨는 영철 씨랑 이렇게 커플 분위기로 되는 건 원하지 않는데 아무도 안 나오나 보다 했지만 영철님이 나왔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피곤한 몸을 일찍 누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술을 한번 달려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만나자마자 술 달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먹고 잠을 좀 잘 수 있지 않을까.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오면 술 마시고 안 피곤해서 멀쩡하니까 술 마시고 뭐든 다 술 마시는 거지. 보통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뭔 술이야 그냥 자는 거지. 그래서 영자님은 알겠습니다. 이게 영자님이 영철님에 대해서 거슬리는 포인트죠. 계속 술술술 하는 거. 그렇게 술술거리는 영철님에게 영자님은 그 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영철님인 걸 알면서도 데이트에 나가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영자님을 보고 거의 확신했어. 실은 계속 단서가 쌓이고 있어서 영자님이 이게 맞춰주는 게 일단 디폴트구나. 영자님의 속마음은 저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게 계속 생각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가 영철님하고 데이트 보고 거의 확신했어요. 그래서 대화랑 술이란 키워드 중에서 최소한 대화가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철님은 술이라는 단어는 안 했지만 달려본다. 지금 술이 먼저 나오는. 약간 또 취하면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대학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취하면 재밌는 얘기 안 나와? 취해야 재밌는 얘기는 취했으니까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건 재밌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취했으니까 재밌게 듣는 거고. 아니 물론 뭐 취하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감한 말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뭐 재밌을 수는 있는데 근데 취해야 재밌는 얘기는 맨정신에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잖아요. 근데 술 마시지 않는 상황도 재밌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영자의 말에 저도 영자님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영철님은 확실히 좀 약간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약간 간마인드가 조금 있죠. 그렇고 그리고 되게 똑순이인 것 같더라고요. 영자님이 똑순이인 거는 금방 캐치가 돼요. 말하는 것만 봐도 행동하는 것 봐도 그냥 똑부러지거든. 그래서 영자님이 맞춰주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영자님이 맞춰주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설을 확신하는 데까지 지금 벌써 3주가 걸렸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이 약간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자 씨를 에스코트하고 이거 뭐야 부축하는 느낌인데 에스코트가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서 영자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영자 씨는 영철 씨랑 지금 커플 분위기로 보이고 싶지 않으면서도 영철 씨가 이렇게 부축하는 거에 대해서 뿌리치진 않죠. 근데 이제 뿌리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영자 씨의 성격 자체가 일단 상대가 무안하거나 민망한 행동을 피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한번 부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유. 그렇고 근데 어쨌건 이게 부축하는 이유가 영자 씨가 몸을 약간 이렇게 옆으로 좀 떼는 바람에 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지금 또 그렇다고 부축을 완전히 빼기에는 또 영자 씨가 또 상대한테 맞춰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완전히 딱 빼지는 못하고 그러지 않은가 싶기는 하네요. 결혼할 기회가 있었고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서 헤어진 사람이 근데 돌싱이 괜찮냐는 말에 돌싱이 괜찮다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에서 위화감이 온 거지. 그치? 본인이 만났을 지금 10년차 컨설턴트의 지금 해외 유학파 출신의 영자가 만났던 사람이면 일단 막 어느 정도는 괜찮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집안이 반대를 했어. 그럼 집안의 눈높이가 꽤 있단 얘기지. 근데 돌싱을 만나겠냐고. 그냥 그 상황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것 같은 대답을 했을 뿐이죠. 지금 영자님, 영철님으로 커플 분위기 되는 걸 지금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도 뭐 굳이 팔짱 낄 만한 데가 아닌 것 같은데 막 팔짱 끼고 왔어요? 이렇게 분위기 되는 거 영자님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영철님도 이거 평생 안 해보던 거를 지금 와가지고 노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옥수님.
옥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옥수님은 속으로 한 8, 90%는 아 고독짜장이지 않겠나 생각했었거든요. 옥수님은 상철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 자기소개할 때 언급하는 3명 중에 포함됐던 상철이고 첫인상은 영수. 어제 첫인상 선택 영수. 오늘은 상철님과 대화. 하지만 상철은 여기 와 있죠. 정적인 취미도 좋아하고 봉사활동 오래 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하려다가 추워서 말 못했고 이러면서 자기는 봉사활동 좋아한다 이러면서 정숙에게 어필을 하고 있군요. 지금 이 안에는 2명만 남았죠. 광수랑 영식. 광수 진짜 대단하죠.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 1대1 데이트를 잘 영업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마지막 한 사람 인터뷰에서조차 현숙을 말한 영식이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옥수님 이거예요 블랙 이러면서 여기 블랙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살짝 영식님한테 옥수님 짜장면 먹는데 좀 안쓰럽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거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가는데 그래서 영식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연민을 자극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영식님이 결국은 나갑니다. 게임 개발사 게임 기획. 이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참 많은 사람들이 뭐 막 무슨 술 중독 그리고 다른 마약 중독 이런 거랑 막 동일선상에서 놀려는 시도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게임이 우리나라 뭐 이렇게 뭐랄까 엔터테인보다 훨씬 더 세계적으로 더 큰 규모의 선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국민들이 이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게임들 그리고 채찍질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게임 강국이잖아요. 게임을 하는 것도 게임을 만드는 것도 아시안 게임에 이번에 게임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금메달 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수님에게 나왔고 자막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전혀 접점이 없었던 두 사람의 첫 만남. 그렇다면 영식이 옥순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현숙님과의 데이트가 너무 다대일이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영식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식님이 나는 오히려 순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영식님이 말을 이거를 입 밖으로 인터뷰에서 꺼낸 것 자체가 영식님이 순수한 거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라고 이 생각 안 했겠어요? 하지만 인터뷰 때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한 거지. 광수는 난 모르겠고 나는 그냥 현숙 찍을 거야 라고 아주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대일은 그래도 싫은데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걸 입 밖으로 안 꺼냈지. 근데 영식은 그냥 그거를 자기가 솔직하게 입 밖으로 꺼낸 거고 약간 물러선 느낌이죠. 광수 씨랑 데이트에 나가서 조용히 앉아있다 오느니 나중에 차라리 그냥 잠깐 산책할까요 해가지고 둘이서 얘기 나누는 게 영식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영식 입장에서는 이제 다대일 데이트 나가서 자기가 거기서 말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떠올렸겠죠. 영식 씨 성격에 막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친구들하고도 있을 때 뭐 말을 막 나서서 하고 이러진 않겠지. 나서서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용히 웃으면서 듣는 약간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데이트 나가가지고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뭐 좀 아쉬웠겠죠. 그래서 옥수님을 선택하자. 너무 다대일 데이트가 될 것 같으면 옥수님을 선택하자. 거의 시작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대. 옥수님의 어떤 부분을 좋게 봤을까? 아니 옥수님이 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봤을지 궁금하고요. 영식님은 뭐랄까 자기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편안한 연애를 아마 하면 좋을 건데 그런 연애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서의 삶을 즐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옥순 씨랑 사귄다고 쳐봐요. 옥순 씨가 서울로 올라오겠어요? 영식 씨가 지역이 어디지? 사는 지역이 어디였더라? 판교였나? 아무튼 본인이 가야 돼. 계속 주말마다 가야 돼. 뭐랄까 안전하고 좀 편안하다고 느꼈나? 판교에서 근무하면 뭐 판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살 거고 하긴 뭐 어디 사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사람 같으니 뭐 판교 근처로 얻는 게 제일 낫겠죠 집이.
그래서 아마 어제 선택했던 현숙님일 것 같은데 현숙님한테 아까 자기소개도 그렇고 꽤나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고민은 되네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인터뷰에서까지 들려줘서 고맙네요. 다른 조금 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40대의 남자들은 이 말을 입 밖으로 안 꺼내죠. 현숙님한테 몰릴까봐 고민되네요 라는 말을 그냥 잘 안 끝내지. 근데 아마 현숙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했죠? 아, 옥수님 얘기한 인터뷰가 더 뒤일 것 같긴 하죠. 그치? 그 뒤에서 실내에서 촬영하고 이런 걸 보면 옥수님 선택하고 나서 옥수님을 그냥 언급한 것 같아. 마지막에 2명 남았고 옥수님이 와서 또 혼자일 것 같고 이러니까 선택하고 마지막에 그냥 원래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냥 이 순위였다라고 그냥 말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영식님하고 옥수님의 데이트는 그렇다면 굉장히 뭐 별거 없었을 수도 있고 이 두 분의 데이트가 과연 다음 주에 나올까? 아니면 그냥 편집되고 끝일까? 봐야겠죠. 검은색 컵을 보고 짜장면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걸로서 옥순만 짜장면 되느니 아유 그냥 첫 데이트인데 너 해라 이런 약간 회피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남아 계신 분이 광수님, 만약에 광수님과 데이트 같이 가면 제 페이스대로 하기보단 그냥 광수님 페이스대로 이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제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기회를 만들자. 그런 만남의 기회가 와야 만들지. 만들려는 의지는 좋은데 지금 현숙님이 이제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제대로 만드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 그래서 옥수님이시죠? 하면서 영식님이 일어나네요. 광수님, 어우 다행이지. 야, 부전승으로 올라온 느낌이지 살짝. 광수님 미소가 그냥 막 새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숙님. 현숙님은 나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영훈 씨를 생각하고 있죠. 현숙님이 말한 그 이상형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뽀얗고 빵긋하고 뭐 하나 더 있고 아무튼 의젓한 건데 아무튼 그거에 상당히 일치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건 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1순위로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 현숙님이 좀 회피정 애착이지 않을까 그런 유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일단 좀 보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하지만 원하던 영혼은 정숙님 옆에 있고 정숙님 남자 속의 베스트는 광수님 그 다음은 영훈님이 두 분이 잘한 것 같고 광수 정숙님은 뭔가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는군요. 자기소개는 여자분은 진짜 영자님이 제일 잘했지. 정숙님이 현숙님을 굉장히 견제한다는 느낌이 들고 평가하는 거를 서슴없다. 아, 정숙님 말하는 거 보면 나 진짜 위태위태해. 누군가는 긁힐 수 있고 누군가는 저거에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숙님 말은 약간 뭐 좋게 말하면 거침없고 좀 위태로워. 정숙님 말 들어오면 되게 맞아 거슬리는 사람 많을 거야. 현숙님이 그때 화장하고 왔을 때도 어우 막 찐사랑이다 찐사랑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 화장 새로 한 거를 부각시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것도 물론 자기보다 영자님이 잘했다 이거지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저거 들으면 서운할 수 있지. 그리고 현숙님이 잘했는데 영자님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현숙님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안 해도 될 말들을 자꾸 해서 좀 정숙님을 보고 있으면 좀 위태위태해요. 정숙님 주변의 사람은 계속 긁히다가 빵 터지는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 터지는 사람이 물론 뭐 감정 조절을 못했으니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 폭탄 제조자 같은 느낌이 그런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립시켜가지고 빵 터지게 만드는 그러면 쟤 왜 저래 왜 터져 이렇게 되는데 정숙님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라고까지는 못해. 근데 마음속에서는 자꾸 쌓여. 그래서 좀 위태위태해 보여. 기본적으로 정숙님의 마인드는 좀 서열의식이 있어. 사는 곳이나 이런 것도 좀 수준을 자꾸 매기려고 하고 여기서도 지금 누가 잘했냐라고 질문에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벌써 지금 순위 매기고 있고 그리고 그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일단 현숙님보다는 영자님을 그냥 진짜 제일 잘했지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영숙님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를 한 사람까지 있는데 정숙님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영훈님은 제 눈에는 정숙님이 제일 잘하던데요. 그래요. 아주 틈새 공략 좋군요. 그래서 마지막 한 남자 광수. 나 현숙인데 외로워 고기 먹으러 갈래? 라는 말에 광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고기 먹으러 갈래? 내가 사줄게. 그래서 현숙님 첫인상 선택할 때 혼자 오해한 게 맞는지 얘기도 하고 싶고 광수님은
이게 어쨌건 내 마음은 큰데 나는 현숙이 나를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마음이 맞을까? 이 내가 오해는 아닐까? 근데 이게 오해라는 깨달음이 있죠.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했구나. 오해라는 깨달음이 점점 생기는 게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크기가 있죠. 이 속도가 사랑의 속도가 빨라버리면 오해인 걸 깨달아도 이미 늦어. 이 전기수 영수님하고 영수님도 아예 모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슉 올라가니까 어때? 오해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스스로를 속여. 이게 광수님도 좀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하면서 막판에 너무 귀여운 모습을 봐서 한번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그래요. 그렇게 광수님이 나오고 현숙님은 좀 오묘한 표정을 짓죠. 약간 광수님인지 몰랐다고 얘기는 하는데 광수님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제 광수님인 거를 이제 머리로 인지하고 미소로 처음에는 이제 광수인지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예상했지 않았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인지가 안 됐을 수 있겠지. 뭔가 엄청 화려하고 마이클 잭슨이 나오는 줄 알았대. 좀 어두워서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검정 의상에 금속 장식. 그래서 밝은 곳으로 나오고 광수 확인하고 안도했다. 왜냐면 현숙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여러 명의 선택을 받았었고 이렇게 광수님 등장이고요. 현숙님 다시 또 밝은 미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고기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제가 사드릴게요. 현숙님이. 광수님이 왜 사주려고 그래요? 현숙님은 고마우니까. 그래요. 이런 자세 아주 좋군요. 저 정도 외모에 저 정도 친절이면 오해하고 들이대는 남자들 때문에 대인 적이 있었을 텐데 보통은 지금도 저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친절하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들이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좀 의외인 사람도 있고 한결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한결같은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에게. 근데 제가 제일 한결같네요. 광수님은 지금 한결같죠? 영식 씨는 아쉽죠? 지금 현숙과 1대1이 된 상황. 막상 자기가 옥순을 선택해서 나오긴 했지만 또 막상 눈앞에서 현숙이 1대1 데이트를 하는 거 보면 또 아쉽긴 하겠지. 영철은 이로써 중국집이 짜장면을 못 팔았습니다. 전원 커플 매칭. 잘 됐죠. 여기서 영철님이 의외로 현숙님이 표를 못 받은 거에 깜짝 놀랐네. 영수님도 근데 고민을 많이 했대. 영수님도 지금 마인드 자체가 현숙님을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할 것 같다. 라는 마인드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죠. 저기 영숙님이 지역이 부산이라고 했죠? 사는 곳도 몰라. 지금 영철님이 막 설명해줘. 직업도 교수잖아요. 그냥 영수님은 너무 추웠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수님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잘 안 들어와. 경수님은 귀를 빨리빨리 닫고 영수님은 주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성향이지 않나. 바이올린에다가 미술이라고 지금 그렇게 튀는 그런 걸 했는데 영숙님을 선택한 건 본인이 처음에 캐리어도 끌어주고 인상도 나쁘지 않고 영숙님이 자기 선택해줬잖아요. 권투할 때 복싱하면서 자기를 선택해준 게 영숙, 옥순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냥 한다야 지금. 현숙 선택하고 싶다. 근데 전략적으로 좀 힘들겠네? 그럼 일단 나 선택한 사람 한번 알아보자. 영수 씨를 만나면은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굉장히 차분하고 다정할 것 같은데 다정한 성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영철 씨는 다 기억하고 있어. 원래 미술품 경매하고 전공도 지금 그렇고 자꾸 여자분들이랑만 수다를 떨어서 경수님은 순자님하고 데이트 갈 생각을 하고 있죠. 영수는 순자님 매력 있어요. 다들 그냥 어떻게든 현숙님에게서 지금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다들 서로서로 매력 있다고 지금 경수님도 원래는 현숙님을 선택할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아침에 얘기를 나눴으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한 건데 근데 이것도 너무 경수님이 1인칭 사고 온 것 같아. 자기가 아침에 대화를 했고 잘 맞는다고 경수님은 느꼈지만 현숙님에게는 어필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현숙님이랑은 그래도 대화했으니까 1대1 데이트 기회를 잡아야 될 때. 근데 경수님이 순자님도 알아볼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현숙을 마음에 둔 남자들이라고 아주 그냥 자막에 딱 박았군요. 뒤에서 이 사람들의 행보가 어느 정도 유추되는 자막이죠. 현숙을 마음에 둔 남자들. 영철 씨는 그래도 좀 덜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철 씨조차 뒤에서 인터뷰를 보면 현숙님이 마음속 순위 안에 있더라고요.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숙소에선 영자님 신났어. 근데 영자님은 근데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좋은데 영철님 제가 1순위로 선택하긴 했거든요. 근데 영철님 술 너무 마실까 봐.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자님이 드실까 봐 걱정? 아니면 싫어서? 근데 영자는 좋은데 나도 같이 마셔야 하는데 나도 너무 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좋게 그냥 말하지. 그리고 나도 같이 마셔야 되는데 같이 적당히 마시면 되는데 본인이 마셔야 된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걸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영자님의 성격이야. 근데 영자님은 상대가 마시면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자님의 조금 특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현숙님은 정숙님이 이제 부럽게 됐어요. 실속은 어쨌건 정숙님이 다 차려갔으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광수님하고 현숙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수님이 참 장점이 많은 사람 같아 보이고 웃기진 않지만 광수님이 스스로가 굉장히 부각시키고 싶은 장점만 빼고 나머지가 괜찮은 사람이죠. 광수님 안 웃겨. 하지만 다른 장점들이 참 많아서 현숙님이 광수님이랑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이제 영훈님과 상철님이 왔죠. 그럼 두 분 다 첫인상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와줬어요. 감동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현숙은 영훈님 또 가셨구나, 부럽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요. 정숙님 좋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또 알아보려고 할까, 여러 가지로 지금 영훈님에 대해서 굉장히 꽂힌 상태인데 현숙님도 자기가 목표라는 걸 쉽게 바꾸는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숙님이 좀 차라리 좀 타협하는 성격이고 나 좋다는 사람도 좀 보고 이러면 광수님하고 어떻게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현숙님이 좀 회피형인데 고집도 있고 자기가 목표한 거를 확실히 다루는 도끼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칭찬이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어쨌건 현숙님은 영훈님을 계속 보려고 하지 않겠나. 그래서 따로 대화도 나누자고 하거나 한다면 그런 식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서 이 방에서는 영숙님. 영숙님하고 영숙님 얘기 또 하네.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도리를 하나? 말하지 말라고? 근데 영숙님한테 영숙님 간 거 대박이다. 아니 너무 잘 됐다고.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래요? 소개팅 인연 이따 얘기할 거냐고. 이렇게 지금 다 소문내면서 지금 근데 영숙님은 고민이래. 슬쩍 얘기해봤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소개팅 얘기 안 하려고.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모르면 본인이 얘기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귀에 어차피 들어갈 텐데 이따 얘기할 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다 가서 데이트 가서 얘기할 생각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현숙님하고 정숙님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옷도 이렇게 지금 정치 토론 중인가요? 색깔 왜 이래? 안 해야겠네. 그래서 3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영자가 없잖아요. 순자도 없고. 단속을 할 거면 다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제 남자분들이 메뉴 선정을 하러 갔고요. 현숙님이 안녕하세요. 뭐 사드릴까요? 그때 광수가 리스트업을 해왔어. 현숙 씨랑 가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왔는데 원래라면 여기에 메뉴 가격도 있지만 일단 분위기는 가평갈비가 나는데 돼지갈비 괜찮냐. 그렇죠. 고기 잘 구우니까 플러팅 해야겠다. 이 말을 현숙님이 했죠. 그래서 여기 갈까요? 이렇게 예약도 하고. 지금 한 사람은 예약하고 한 사람은 고기 굽겠다고 서로 좋네요. 근데 현숙님의 저런 친절 같은 게 광수님에게는 계속 그 오해로 쌓일 텐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